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올해 이제 의대 원서 지원의 결과들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은 결국 학생 수가 감소하고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의학계열은 학생부 종합이든 학생부 교과든 지역인재 전형이든 수능체제 미반영 대학이든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2022학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약학대학이 들어옴에 따라서 의학계열의 사이즈가 커지죠.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의 사이즈가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계열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의학계열 중에서도 의대에 대한 경쟁률과 그 다음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가 되어지는 조건들이 결국은 느슨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꼭 알아두실 필요는 뭐냐면,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학생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또는 약대가 들어옴에 따라서 내년이 되어지면 내후년이 되면 의대를 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올해 2021학년도에 의대의 경쟁률 추이를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2021, 2020, 23년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의대에 대한 열망, 반드시 의대를 가겠다, 의대에 대한 열망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의학계열에 대한 경쟁력이나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서 종전보다 쉬운 낮은 내신 성적과 종전보다 쉬운 수능 체제로도 의대를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학계열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 높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안 되면 교과 성적이 아주 높지 않으면 교과 성적이 적정한 교과 성적에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든지, 아니면 수능 최저가 좀 불안정하면 높은 교과 성적을 충족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어져야만 우리가 의대를 갈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에 대한 열망과 학생들의 기대와 선호도 또는 경쟁률은 2022, 23학년도에도 꾸준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번에 겨울방학이 정말 되게 중요한 기회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겨울방학은 우리가 사실은 짧게는 4주, 길게 보면 5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4주나 5주를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또 4주나 5주 동안에 무슨 공부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결국 4주나 5주 동안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공부는 수능 공부죠. 자,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가 되어지면 연세대학교나 경희대 같은 경우도 활동우수형과 네오나스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요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능 체제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매우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충족이 되어져야만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정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든 대학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무슨 공부? 수능 공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가지 부분이 사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면접과 같은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춰야만 우리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더니 우리 애는 다 1등급이야. 수능 체제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재수생들의 비율이 전년도에 28%였어요. 올해는 재수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 그러니까 인원수가 증가할 가능성보다는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재수생의 비율이 약 31% 정도로 우리가 고려했었을 때, 전년도에 1등급과 2등급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이 약 70%였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재수생이 전체 수험생의 비율은 28%밖에 안 돼. 28%. 나머지 72%가 고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능 1등급과 2등급, 1등급과 2등급이 왜 중요합니까? 1등급과 2등급이 결국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로 한 수능 최저거든요. 의대를 가려면 어느 등급이든지 3등급이 나오면 사실 의대 수능 최저가 다 안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대부분 다 1등급, 2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1등급, 2등급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70%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상태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와 있는 그 등급이 수능 등급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 점을 꼭 알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에 더욱 집중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의대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거의 모든 학생들의 이유는 결국은 수능 최저 미충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능이다. 왜 수능이 중요하냐?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점차적으로 정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을 언제 공부해야 되냐? 평상시에는 학교 내신과 학교 공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해야 되죠? 겨울방학 때 해야 되죠. 그럼 겨울방학이 얼마죠? 약 4주에서 5주의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자, 일반적인 윈터스쿨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반의 인원이 15명, 20명, 30명이야. 반의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진도나 나의 공부와 관계없이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현재 지금 대형 재수학원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겨울방학 때 기숙학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하이프리뷰에서 진행하는 윈터스쿨은 국어, 영어, 수학이 1대1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소수의 인원을 받아서 학생 1대1 코칭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단기 완성을 하기에 적절해요. 그리고 여기가 대치동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서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외부의 단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충분하게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집 인원은 전체 인원이 약 3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을 유지를 해요. 인원을 이렇게 적게 유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윈터라는 기간이 4주에서 5주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쵸? 왜? 기간 자체가 4주나 5주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한 반에 10명, 20명을 가지고 집단식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와서 적응하고 우영부영 하다가 조금 배우는 것 같다가 집을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반의 인원이 30명 정도로 학원에서 받는 최대 인원의 30명 정도를 하게 되어지면서 수업하는 방식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지면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던 진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책들이 그대로 학원 수업으로 연계가 되어질 거고 그럼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통해서 충분하게 내용 소화가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 교과목의 학습이 연계가 되어지겠죠. 그런 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의대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겨울방학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겨울방학의 4주나 5주라고 하는 그 한 달은 어찌 보면 6개월 정도의 공부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4주나 5주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이냐. 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일반적인 기숙학원에 가서 새로운 공부 환경을 갖는다는 거 충분하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학습적인 부분에서 생각해보면 학습이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목표를 하는 것이 3등급, 4등급을 맞겠다고 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대를 가자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우리가 1등급이나 만점을 맞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단기간에 취약한 부분들을 빠르게 소화해야 될 거고 그거 못지않게 학생이 많은 시간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주도 학습이 충실하게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자, AFA부에서는 겨울방학 윈터스쿨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예약을 해서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하셔서 지금 정원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랩이 연락 주시고 저희 윈터스쿨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강하는 시점은 1월 3일 정도로 개강 일자를 보고 있는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4주가 될 수도 있고 5주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이나 송파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말까지 해서 약 8주 정도로 계획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4주로 할지 5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결정하기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윈터 들어가시기 전에 12월 말 정도 되셔서 그때 결정하시면 되어질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의대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수능의 영향력이 전년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결국 4주나 5주라고 하는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제가 이후에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찌됐든 짧은 기간이겠지만 한 6개월 정도의 학습 양들이 충분히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3월이나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의대를 갈 수 있는 점수가 실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취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